그 악마나 다름없었던 더니즈 번즈가 직속 상사였기 때문에 그 인간은 분명히 저를 뽑지 말라고 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요구하는 곳엔 지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지원을 포기해야 할 때마다 제니퍼 보원과 더니즈 번즈와 미치수 이맴이 생각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일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그것마저도 못하게 방해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분노가 또 치밀어 올랐습니다. 악마나 다름없었던 더니즈 번즈가 저한테 했던 짓들, 제니퍼 보원이 저한테 했던 짓들, 미치수 이맴가 그 두 교수와 함께 저한테 인종차별 누명 뒤집어 씌웠던 일, 그리고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한쪽 말만 듣고는 저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누군지 모를 그 교수들과 카롤린 뉴턴이 생각나는 날이면 분노하다가 자살이라도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왜 자살을 택하는지 이유를 알겠더군요. 매일매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껴야 했고 부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매일 채용 사이트 찾아보고 논문을 쓰기 위해 연구에도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10개월쯤 지나서 간신히 한 대학으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대학도 학부과정반 있는 4년제 대학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그 학교에서 한 가지 아주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그 과도 수학과와 컴퓨터 과학과가 통합된 과였고 그 과의 모든 교수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모든 교수들의 질문에 제가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의 학과장이 그러더군요. 자기 과에서는 테뉴어 받은 교수들이 테뉴어 트랙 조교수의 수업을 매 학기 말에 한 번씩 참관하고 피드백을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칼리지 오브 우스터에서 테뉴어 받은 교수들이 조교수들 수업 참관하고 피드백 준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인터뷰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칼리지 오브 우스터가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저 학교는 테뉴어 심사 받을 때까지 몇 년간 조교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 조교수가 성공적으로 테뉴어를 받을 수 있도록 테뉴어 받은 교수들이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칼리지 오브 우스터에서 첫 학기에 리플렉션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고 나서 학교 측에서 이걸 받아서 뭐라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리플렉션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면 학교 측에서 조언을 해주더군요. 저는 칼리지 오브 우스터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조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과장과 TS&S에게 제출하겠냐는 옵션에 늘 예스라고 선택하고 제출했었지만 단 한 번도 학과장이었던 제니퍼 보원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조언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니퍼 보원이 했던 일은 저를 공격하고 끌어내린 것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비교가 되어 씁쓸했습니다. 왜 난 저런 대학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 내가 저 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일했었다면 지금과는 반대의 상황에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또 많이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학교로부터 연락이 왔더군요. 저의 티칭에 관하여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아름과 연락처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었을 때 지도교수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그 교수한테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과 관련해서 조언을 구한 적이 있어서 이 교수는 나의 티칭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연락 와서는 칼리지 오브 우스터에 있는 사람들 중 저의 티칭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두 사람의 이름들과 연락처들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루를 고민하다가 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한 명은 제니퍼 보원이 저에 대한 모든 불만을 긁어모아 보고하고 나서 셋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 뒤 다른 한 명은 저한테 해고 통보했던 카롤린 뉴턴, 또 다른 한 명은 제가 일했던 과에 있던 교수들 중 한 명이었는데 제니퍼 보원이 그 과에 있던 교수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게 문제가 있어서 해고됐다고 이야기했다고
저에게 말해준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 명에게 제니퍼 보원과 더니즈 번즈 그리고 미치수 이맴이 저한테 했던 짓들을 알려주면 제가 억울하게 해고당한 것이라는 걸 알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셋이 저한테 했던 짓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보내주면서 제가 당했던 일들이고 읽어보고 나서 추천인이 되어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거의 일주일 후 답장이 왔더군요. 저에게 해고 통보를 했던 그 카롤린 뉴턴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저를 해고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고 도와주겠다고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카롤린 뉴턴이 저에게 보낸 이메일은 저의 기대와 딴판이었습니다. 사과는커녕 제가 칼리지에 지원을 하면 추천인이 되어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메일을 본 순간 화가 났습니다. 어디에 지원할지는 제가 정하는 것인데 자신이 그 영역까지 간섭하겠다는 것까지 느껴졌거든요. 이 사람은 추천인으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좋게 끝내자는 생각에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 보원 이 다른 교수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게 문제가 있어서 해고당했다고 얘기했다고 저에게 알려준 교수는 저에 대해서 아는 건 저한테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 뿐이라서 자신을 추천인으로 지정하면 그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답장을 했더군요. 그래서 그 교수도 추천인으로 지정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좋게 끝내자는 생각에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결론 내렸던 그 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너에 대한 정보는 학생들이 한 수업 평가와 제니퍼 보원으로부터 받은 것뿐이다. 그렇지만 너의 일에 대한 태도와 밝은 성격에 대해서도 말해줄 것이다. 그렇지만 너의 티칭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난 너의 수업을 한 번도 참관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인 학생들이 한 수업 평가서와 제니퍼 보원 이 한 평가를 가지고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가 좋은 선생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답장을 했더군요. 그 세 명의 답장은 저를 절망하게 했고 3명 중 어느 누구도 추천인으로 지정할 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셋 중에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답장을 줬던 그 딘의 연락처를 그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고 포기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짓들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니퍼 보원과 더니즈 번즈 그리고 미치수 이맴이 저에게 한 짓들에 대하여 보고서를 써서 칼리지 오브 우스터에 정식으로 제출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출한 뒤 며칠 후 담당자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저와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제게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전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기 때문에 만약 제가 그 서비스를 받으면 그 기록은 남을 것이고 심리치료 받았다는 게 나중에 어떻게든 알려질 수 있는데 그게 저의 인생에 장애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3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걸 덮기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학교에 뭔가를 기대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에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몰라서 생각하다가 교육부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작성해서 칼리지 오브 우스터에 제출했던 그 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2주일 후에 우편으로 답장이 왔는데 그런 일들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그 학교 이사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알아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 학교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이라는 곳에 이 일을 제기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줄여서 EOC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EOC에 우편으로 그 보고서를 보냈고 혹시나 거기서도 덮어버릴까봐 열흘 후에 노동부에도 그 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 적힌 내용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던 그 칼리지 오브 우스터의 담당자로부터 편지가 왔더군요. 편지의 내용은 그 문제에 대해 아주 철저히 조사했는데 너를 해고한 건 편견이나 따돌림 그리고 그 외 어떤 용납 안 되는 이유로 우리가 너를 해고한 게 아니다. 그리고 네가 그 보고서에 언급했던 더니즈 번즈는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제가 부당하게 해고된 게 아니라고 한 겁니다. 역시나 해고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더군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저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에 대해 끝까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저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저한테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한쪽에서만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고는 저를 해고하기로 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제가 제출했던 보고서를 읽고 깨달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저를 비열하게 괴롭혔던 더니즈 번즈가 죽었다는 소식에 저는 애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후에 EOC에서 전화통화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하는 말이 제가 당한 일들로는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식으로 이해 제기를 하고 싶냐고 물어서 하고 싶다고 했고 이틀 후에 그 담당자가 작성한 서류 초안을 파일로 보내주면서 수정해야 할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몇 가지 고쳐야 할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쯤 후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당했던 일들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서 제가 고발한 걸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였고 90일 안에 변호사를 구해서 고소를 할 수 있고 90일이 지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했더군요. 그 기간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인종차별이나 보복으로 해고를 당했거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여야 하는데 제가 당한 일들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느꼈고 변호사를 고용할 만한 돈이 없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인터넷을 뒤져서 첫 상담은 무료로 해주는 변호사들을 찾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들 중 몇 명만 답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제가 당한 일들로는 그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답을 준 변호사 중 한 사람은 지금까지 그런 일로 고소해서 법정에서 이기는 걸 못 봤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셋을 법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에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 흐른 후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에 제기한 건을 연방정부 소속 교육부로 이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나니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한 가닥 희망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후에 연방법원 소속 교육부의 한 담당자로부터 저와 통화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제 보고서를 읽고 그 사람들이 너에게 한 일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다음 자기들이 이런 건들을 받으면 EOC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벌써 EOC에 이 건을 고발했고 거기서 이미 거절당해서 자기들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너가 법적인 조치를 해볼 수 있는 게 더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면 90일 내에 그걸 해야 하는 제한을 풀 수 있는지 자기들이 알아보겠으니 그렇게 하고 싶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 제한을 풀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통보가 왔는데 너가 그 두 교수가 너의 인종 때문에 너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는데 그 경우는 자기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 그런 경우 우리는 EOC에 넘기는데 너는 벌써 EOC에 정식으로 그 문제를 고발했고 EOC가 그 건을 기각시켜서 우리도 그 건을 종결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전 제 인종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